안녕하세요. 강철무입니다. 춥다. 지금 영하 12도예요. 저는 지금 집 근처 사패산을 오르고 있고요. 오늘 들머리는 앙골 계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코리아 스노우 트레일, 태백에서 열린 코리아 스노우 트레일 레이스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막 초보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고 누군가 이제 이 트레일 러닝 하는 분들이 영상을 올린 걸 보고서 꼭 어떤 정보를 주거나 이론을 가르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제가 성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 속에서도 힌트를 얻고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레이스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겨울에 부상이 너무 쉽게 오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운동하기가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부상 당하면 또 한동안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또 그게 또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는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시즌이 왔을 때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의 하나로 가져가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장거리 훈련 해보자, 이런 의미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햇살이 예쁘구만. 고어텍스 트레일 러닝화는 제가 처음 신어봤는데요. 고어텍스는 뭐 별로 신게 될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대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장비 검사가 빡빡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필수 장비니까 반드시 챙겨야 되겠지만 레이스 중에 그냥 일반 트레일 러닝화를 신은 분들을 보면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고어텍스는 이제 처음 신어봐서 양말을 어떤 걸 신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어텍스가 좀 통기성이 일반 트레일 러닝화보다는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겨울에는 메리노울 양말을 신는데 발이 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통기성 좋은 러닝용 양말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필수 장비인 뭐 스패츠, 저는 이제 미드컷 게이터를 사용했는데 약간의 방수는 아니고 발수 기능이 있는 그런 게이터고요. 근데 이제 미드컷이니까 또 그 위로 눈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수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덮이게 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신고 입고 가다 보니까 300산 앞에서 그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병목이 생겼을 때 그 길이 아닌 곳으로 옆으로 이렇게 막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릎 약간 아래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 발이 푹 빠져도 전혀 진짜 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그 부분은 좋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천재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발에 열이 나고 땀이 났을 때 우리가 여름에 이제 트레일 러닝 하면은 양말이 물에 젖으면은 발에 물집이 잡히잖아요. 마찰이, 발하고 양말하고 마찰이 심해지니까 양말이 젖어서
뒤꿈치 쪽에 이게 물집이 잡히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집이 잡히진 않았는데 그 마찰이 느껴져서 아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가라시를 양말을 가져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다운힐을 가면서 아무래도 좀 발에 열이 식으니까, 그래도 고어텍스가 완전히 통기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땀이 증발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집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번에 고어텍스를 신을 때는 그 거리를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면은 양말을 좀 갈아 신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서 초반 한 2km 정도 가면은 단골광장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가 천재단으로 올라가는 들머리입니다. 왜 영상을 찾아보니까 단골광장에서 아이젠들을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착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호암사에서 연부를 외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호암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암사는 불수자도 못할 때 이쪽으로 호암사로 올라오는 코스가 불수자도 못 코스죠. 저는 더 뒤에서 시작했습니다. 앙골 계곡에서. 근데 어쨌든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단골 광장에서 아이젠을 끼고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좀 고민을 했죠. 계획대로 할 것인가, 눈치 싸움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아이젠이 되게 좀 타이트한 걸 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타이트하니까 끼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끼고 빼는 게 너무 불편해서 비타이즈인 데 말고 평평한 데가 있을 때 미리 착용을 하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단골 광장에서 착용을 했는데, 제 앞으로는 아무도 아이젠 착용 안 하고 가고, 제 뒤로는 저를 보고서 아 여기 아이젠 그러면서 다들 아이젠을 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고 왠지 저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끼고 산에 딱 들어갔는데 딱딱한 시멘트길이 펼쳐지는데 제설 작업이 싹 돼 있고, 너무 제 책임은 아니지만 너무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제 낚시에 다들 돌려드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이젠 끄신 분들이 초반에 조금 불편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얄미운 행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올라갔고, 아마 이빨이 뾰족하고 깊은 아이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눈은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사가 조금 심해졌을 때 그때 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내년 참가자분들, 그 천재단에 도착하기 전에 그 만경사가 나오는데, 만경사에서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출이 진짜 그 탁 트인 전망과 해 뜨는 방향, 빛, 질감 이런 것까지, 해가 뜨는 이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게 만드는 게 이 코스 설계의 일부라면은 정말 잘 짰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도 거기서는 다들 즐기고 사진 찍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천재가 딱 올라가자마자까지. 근데 아이젠은 언제 벗었냐? 아이젠을 웬만하면 다 계속 끼고 있었어요. 이게 아이젠을 탈착하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후반에 그거를 탈착을 하면은 다리에 쥐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름 트레일 러닝 대회에서도 드랍백 CP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이럴 때가 되게 쥐에 취약하더라고요. 안 하던 동작을 갑자기 하면서 힘을 빡 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이젠을 그냥 쭉 착용한 채로 밀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록골 인도 거기 다운힐 가면서 이게 발목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이젠이 아웃솔 밑에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그 미드솔가 포함돼서 신발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살짝만 이 물퉁물퉁한 곳에 발을 착지를 해도 이게 발목이 꺾이는 각도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아이젠을 뺐습니다. 다음은 보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레이스 당일 아침은 무조건 그 미역국 컵밥을 먹어요. 뭐 꼭 미역국이 아니라도 다른 게 있으면 사기도 하는데 어쨌든 컵밥. 집에서 출발하느냐 숙소를 잡아서 거기 타지에서 출발을 하느냐 아침에 일찍 여는 식당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그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관적으로 통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정해서 무조건 컵밥 그거 미리 그 전날 편의점에서 사서 들고 가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주고 떡이랑 빵 같은 거 혹시 준비하고 있으면은 탄수화물 섭취 차원에서 먹어주고요. 이번에는 미역국 컵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30분 전에 에너지젤 3포 먹고 그 다음에 아미노바이탈 파란색 먹었습니다. 아미노바이탈은 사실 그때 장수 트레일 레이스 한번 참가했을 때 아미노바이탈 행사 부스에서 주길래 그냥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뭐 좋겠죠? 몸에? 제가 그 정도로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연습상 먹는 것도 다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먹습니다. 그냥 전해질이 부족하면은 쥐가 날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식용포도당 값싸게 식용포도당으로 때우는데 이번에는 전해질 알약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 한정 먹고 출발했고요. 뭐 특별히 허기지진 않았었는데 천지산 가기 전에 천지산을 딱 오르고 나서는 다운이기 때문에 이게 뭘 먹고 뭐 할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필해서 끝내려고 천지산 올라가기 전에 초코파이 하나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운힐 치고 CP1 어평진 휴게소 도달하기 직전에 에너지젤 한 포 더 먹었고요. 그 이유는 CP1에서 어묵탕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묵탕을 먹을 거지만 먹는다고 바로 그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젤을 먹고 CP 도착해서 쓰레기 처리도 하고 그리고 어묵탕 먹고 출발을 하면은 그 수리봉까지 어필은 에너지젤 빨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젤 빨리 떨어졌을 때쯤 어묵탕 소화시키면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보급 계획을 조심하자 또 넘어지려고 보급 계획을 세웁니다. 자꾸 이거 카메라만 들면은 유튜브 각이 잡히려고 해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돼. 저 되게 진중한 사람인데 이런 코믹 캐릭터가 될 수 없어요. CP2 가서 꾸로떡 하나 그 다음에 귤 하나 이렇게 먹었고요. 올라가면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산악회 분들이 일렬로 쭉 가면서 병목이 너무 심해지니까 저는 그거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진 찍는 작가분께서 선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병목이 너무 심해서 사진을 한 장도 못 건졌어요. 저쪽으로 등산로 아닌 쪽 저쪽으로 가서 언덕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 중인 사람한테. 하지만 저는 레이스 중이 아니었죠.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그 옆에를 병목 이쪽은 병목 이쪽 옆에를 막 뛰었죠. 뛰었더니 사진 찍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게 경련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이 사진 욕심에. 그래서 쥐가 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계단에서 이렇게 들 때 장요근을 좀 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 내전근 쪽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발 위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CP2를 돌릴 수 있었으니까 그 CP2에서 혹시나 해서 식염포도당 2알 얻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임도 공간 소록골 임도에서 장시간 다운을 하면서 에너지젤 마지막 한 포 먹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사패 능선에 올라오면서 능선 따라서 가고 있고 사패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이네요. 좀 빡센 데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카메라를 좋아하는 편인데 트레일러닝 대회 참가하면서 어떤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추억을 영상으로 담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워낙 그냥 완주에 급급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거리 정도는 갈 수 있게 되었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봐도 되겠다, 너무 고생스럽진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촬영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번 대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록 욕심 없이 정말 훈련을 하기 위해서니까 촬영도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특히나 첫 촬영에서 더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멀리 가서 카메라 거치해놓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가면서 찍고 누가 대회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뒤에서 보기에는 되게 뭐지 저 사람 그러죠. 내가 카메라만 거치해놓으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쳐다봐요. 이렇게 나 찍어야 되는데 빨리 좀 지나가지.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름 재밌었고 이렇게 촬영했을 때는 귀찮았거든요. 솔직히 귀찮은데 영상 편집을 딱 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옛날 앨범을 이렇게 꺼내보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또 한 5년 10년 뒤에 보면은 더 새롭겠죠? 전문적으로 이제 촬영하시는 그 유튜버 분들 정말 저는 리스펙 느꼈습니다. 진짜 힘든 대단하시네. 그래서 촬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넘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템을 빼고 가서 넘어졌다기보다는 임도길인데 눈이 그 임도길에 시멘트길에 쌓인 부분이 있고 약간 녹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은 부분을 되도록 찾아다니면서 이 쌓인 부분에서 녹은 부분으로 건너가는데 그 경계선에 눈이 녹아서 살짝 살얼음이 낀 이 블랙 아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고 그냥 자빠졌는데 진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나도 나에게도 유튜브 신이 강림해서 유튜브 각을 잡아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타박상 지금 거의 잘 아물고 있고요. 마음의 상처 보다 큰 건 제 네다오 방수 바지 목에 찢어졌습니다. 근데 OSK 스토어에 문의를 해봤더니 AS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물론 처음처럼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택배 보내보라고 해서 보낸 상태입니다. 어쨌든 부실만 되도록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대회는 컷오프 타임이 9시간 정도였던 것 같고 총 몇 분이 참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00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록은 5시간 43분 16초 78등입니다. 1등분의 기록은 3시간 24분대고요. 엄청납니다. 제 레이스 복귀를 해봤는데요. 일요일 대회 마치고서 대퇴사도 보니 조금 피곤했지만 어쨌든 다다음 날부터 하루 쉬고 다다음 날부터 조깅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등산도 할 수 있게 보면은 부상 없이 끝났는데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요. 촬영도 잘했고 추억을 남겼으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